수업 시간에 공부해서 골 못 넣는 만큼 잘 안 넘겼지? 팔굽혀펴기를 시켜요. 아니? 골에 못 넣는 만큼. 오케이, 어서 와요. 굿굿. 앉으시고 연습 문제 펴주세요. 연습 문제. 오케이. 20번부터. 아이씨, 빨리 갔다. 나 할 거야. 몰라, 나 할 거야. 빨리 갔다. 마시고 들어와야지. 자, 20번. 네, 우리 친구를 기다려줘요. 안 돼, 너무 많이 기다려. 많이 기다렸어. 자, 20번부터 끝까지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데 이 함수에 뭐 이렇게 한글이 있고 여기에 다시 이 fx가 포함된 이런 인테그랄로 뭐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교재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배웠었냐면 이런 유형을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거를 어떻게 하는지 나머지 문제들은 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이지만 이렇게 정적분을 이용해서 함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함수를 표현하는 일부분의 어떤 특정한 하나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어차피 정적분 윗끝과 아랫끝이 숫자의 값으로 그치? 되어 있는 정적분의 같은 경우는 이걸 계산한 결과는 어차피 상수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함수를 표현하는 어떤 특정항이 정적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항을 만드는 이 정적분을 그냥 상수 하나로 치환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게 뭐가 될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문자를 쓰는 그런 연습을 이제 20번부터 반복적으로 좀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0번 문제를 보시면 fx가 3x제곱에다가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고요. 2x-1에 f의 t, d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x의 함수는 x의 2차 항에다가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부분 항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되어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정적분으로 된 함수를 여기 부분을 보시면 정적분의 기준이 지금 뭐예요? dt, t죠, t. 그러면 적분을 하는 대상은 t가 들어있는 함수 이고 t가 아닌 2x-1은 그냥 뭐나 마찬가지예요. 숫자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적분을 하라고 할 때는 이 적분을 하라고 하는 dt 여기에 있는 문자 기준으로 적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D에 붙어있는 문자로 표현된 애만 적분의 대상이 되고 나머진 그냥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요 앞에 T가 아닌 요 2x-1은 그냥 상수처럼 앞으로 꺼내시면 돼요. 통째로. 그러면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3x제곱 플러스 2x-1에 0부터 1까지 f의 t, dt를 적분한 것 이렇게 형태가 되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정적분으로 계산 결과 얼마가 될지 모르나 상수가 될 얘 여기를 여기 정적분으로 표현된 여기 부분만 어차피 정적분을 계산하면 상수가 될 테니 이게 될 상수를 a다 라고 놓고 푸시면 돼요.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a가 되면 얘를 전개했을 때 3x의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a가 fx다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가 A로 바꾼 F의 함수를 1부터 0까지 정적분하는 여기 F에다가 요식을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봐봐요. 지금 내가 A를 0부터 1까지 F의 T에 DT라고 놨는데 F의 T는 여기에서 X를 T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F의 T는 3T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요 인테그랄에 저 식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0부터 1까지 3T제곱 플러스 2AT 마이너스 A 얘 DT가 되고 얘를 T에 대해서 적분해서 이제 숫자를 넣어주시면 T의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 마이너스 AT 0, 1은 A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으면 1 플러스 A 마이너스 A 해서 1 되고요. 0 넣으면 그냥 0이니까 결국 A는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죠? 윤영이 또 그곳의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요일이요? 내일 시험 하면 시험시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시험시험 다음에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0부터 1까지 fx, dx를 구해봐라 하는 건데 여기 x로 되어 있는 애들을 문자의 종류만 t로 바꾼다고 다른 식이 되지 않잖아요. 문자 종류만 바꾸는 거라서 그러면 0부터 1까지 f의 t, dt로 표현한 것과 같고 지금 우리가 f의 t, dt를 a,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a라고 놨었는데 그 a가 1이 나온 거니까 그 결과가 1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아까 다오면 하려던 얘기가 원래 이제 우리가 진도는 12단원 하나 남았잖아요. 그죠? 진도 12단원만 하면 되고 그냥 문제풀이 쭉 하면 되는 거라서 가능하면 이번 주에 그냥 끝낼까? 했었어요. 가능하면 이번 주에 그냥 정리 딱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요즘 일단 친구들이 되게 피곤해해서 너무 가열차게 나가기도 좀 부담이 되고 그리고 12단원이 정적분의 제일 피크거든요. 할 게 많고 가장 어렵고 그런데 이거의 유제, 연수 문제도 또 엄청 많아요. 12단원만 기본 문제 내가 풀고 너네가 유제, 연수 문제 풀어도 거의 50문제 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계산이 좀 많고요. 그리고 그래프도 다 하나씩 좀 그리면서 판단해. 왜냐면 넓이를 우리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 종강은 초콜릿 써줄 리가 없잖아. 아무튼 그래서 종강은 다음 주에. 벌써요? 네. 종강하면 뭐 해요? 내신 특강, 내신 대비. 내신 대비는 안 했습니다. 선생님, 내신 대비 하기 전에 딱 일주일만 쉬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안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안 들으면 돼요. 내신 대비는 6월 29일부터 갈 것 같고요. 많이 이상한데? 오, 월요일. 원래 이렇게 아니요. 이 다음 커리는 6월 15일에 담배 마시는 거. 시작이고요. 일단 2주 지면 담배 그래서 2주는 어쨌든 미적 시작을 하고 그 다음 갈 거고요. 다음 주는 네. 종강주여서 여차하면 클리닉을 빼주려고요. 진짜 빨리. 오고 싶으면 당연히 올 거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는 클리닉이 클리닉을 쉬게 해줄 정말 천사예요, 천사. 선생님, 근데 6월 15일은 다다음 주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원래 종강을 이번 주로 하면 좀 클리닉도 좀 빠듯하게 하고 해서 문제풀이 개별적으로 마무리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12단원을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종강을 이렇게 밀어서요. 다음 주까지 하고 대신 다음 주까지 하면 그래도 조금 수업 시간이 여유가 생기니까 클리닉 안 오고 수업 시간 안에 최대한 다 해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강주 클리닉은 좀 쉬게 해주려고. 그렇지 않아도 학교 가니까 수행평가에 너무 시달려서 지금 선생님 그러면 저 2주 텀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다음 과정 개강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반에서 태연이는 엄마랑 통화했어? 엄마랑 얘기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얘기하냐고요? 아니요. 저기 태연이는 지금 그래서 세모야. 엄마가 알고 계셔. 엄마가 아마 얘기하실 거고 나머지 친구들은 이제 미적분에 가야죠. 미적분에 가요. 예. 네, 그래서 미적분이 저는요? 금으로 이렇게 되고요. 혼자 떨어져서. 만약에 태연이가 미적을 안 가면 태연이는 이제 그냥 예비고 복습 들어간다. 저 혼자요? 우리 반에선 그래요. 하하하.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저 혼자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아니 우리 반에서는 그런데 이제 다른 반 친구들에서 또 이렇게 아니요, 저 찐따 될 것 같은데. 다른 반에서 미적. 이렇게 미적 안 하는 친구들로 이제 반이 재구성이 되죠. 그래서 미적? 아니 그래서 네, 어머님한테 그래서 토요일에 내가 전화 드린 거야. 엄마를 토요일에 전화했어요? 아, 엄마 토요일에 집에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무튼 엄마가 그래서 미적 안 가는 친구들은 이제 복습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반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어차피 진학 방향상 뭐 여러 가지상 미적을 가고 들고 가야 돼. 근데 태연이도 엄마한테 말씀드린 게 어차피 우리가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는 계열 공통이잖아요 다. 우리가 문이과 부분이 없잖아. 될것 같은데. 그쵸? 문이과 공통 이게 문이과 계열 부분이 없고 그냥 나중에 입시에서 뭐 선택 과목 수능 선택 과목이나 뭐 내신 선택 과목으로 이제 내가 진학하는 방향에서 필요한 과목들을 이렇게 할 뿐이잖아. 그래서 지금 문과반, 지금 이과반처럼 이렇게 반이 분리가 안 돼. 그쵸? 그러면 한 반 안에 이과 쪽 계열 고민을 하는 친구들, 문과 쪽 계열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섞여 있잖아. 근데 이과 쪽 계열 진학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뭐 미적도 듣고 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투도 미적분이고 모든 내용이 미적분이잖아요? 선택 과목 미적분도 미적분이에요. 근데 심화지, 심화. 어떻게 보면 이게 심화인데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다 한 친구들이랑 수투까지만 한 친구들이랑은 아무래도 이해도의 깊이가 좀 다르고요. 미적분을 하고 나면 사실 수투에서 다루는 미적분은 훨씬 쉬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공통으로, 계열 공통으로 시험을 보면 사실 경쟁력이 미적분을 한 친구들이 훨씬 더 생기는 건 맞아요. 저희 엄마가 뭐. 그래서 엄마도 어머님도 그러면 미적분을 듣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 왜냐면 실제로 공대나 이과 쪽 지원하는 친구들도 수능에서 수학은 나형을 선택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가형, 나형 뭐 이렇게 있는데 A형, B형 이렇게 A형, B형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뭐 이렇게 근데 뭐 너네 때는 또 선택 과목으로 하니까 좀 달라지긴 할 건데 아무튼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미적까지 하고만 더 공부한 친구들이 요즘 이제 계열 공통이 없으니까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뭐 수학 굳이 어려운 거 안 봐도 되면 쉬운 거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걔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까지 공부한 친구들이 조금씩 경쟁력이 더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아무래도 안 해요. 그냥 오늘 가서 어머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엄마 선생님이 전화하셨다면서 이렇게. 그래서 아무튼 여기 이제 우리 미적분. 미적 들어? 네, 저기는 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친구는 이런 친구예요. 아니 그 의미가 아니라 맞아. 그냥 이유가 뭐냐고. 그래서 아무튼 미적분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나만 안. 여기에 이제 수요일 수업이 하나 붙어서
우리가 주 3일을 학습량이 좀 부족하거나 고등 가기 전에 좀 더 학습량을 이렇게 확보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제 수요일 수업을 추가로 이제 하게 돼요. 수투시마 있어요. 예, 여기 수투시마 있어요. 야 준우가 빨리 와줘. 나 저기 들어야 그래서 사실 우리 반 친구들은 시간적인 여력이 되면 이거 월급 정교하면서 얘까지 듣는 게 가장 사실 베스트고요. 월수강 다 들어줘. 난 니는 다시 수요일 모르겠어. 근데 우리 친구들은 사실은 수요일날 일단 클리닉을 주로 했었어서 시간적 여력이 되면 이것까지 들으면서 미적을 하면 미적에 대한 완성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여기 왜 미적분을 하면 좋으냐면 이 미적분이 수투에서 다룬 미적분의 내용이 다시 반복되는데 그 미적의 개념에 근데 그 미적분을 어디다 다루냐면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달아요. 그러니까 지수, 로그, 삼각함수가 나오면서 수반의 복습이 되고요. 이 함수들에 대해서 미적분을 적용하니까 수투에서는 미적분이 또 복습이 되고요. 결국은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여기서 좀 더 한층 더 심도 있게 다루면서 복습도 하면서 심화도 깊어지고 이렇게. 까준이 막. 아니 그 다음 여기엔 과정이 다음 건 없어. 다음 과정이 그 중3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다음 과정이요? 아니 그 막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거요? 지금 반 상관없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중3 전체가 다 합쳐졌다가 미적하는 친구들, 안 하는 친구들 일단 분리가 돼서 안 하는 친구들이 한 반이 나오고요. 미적하는 친구들이 하나로 합쳐졌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분배돼요. 거기서 이건 뭔데? 그러니까 인원이 많으니까 반을 나눠야 되잖아요. 안 돼. 그럼 이대로 안 올라가요. 아니 이렇게 우리 반이었던 친구들이랑 다른 반이랑 이렇게 좀 나눠지면서 합쳐질 가능성이 있죠. 우리 반 친구들이 뿔뿔이 흩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저랑 이주영이 같이 되는 일은 없죠. 어? 저랑 이주영이 같이 되는 일은 없죠. 그건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 또 맨날 맞고 샀거든. 뿔뿔이 흩어진다는 게 여기서 여기서 한 명만 나가 떨어지지.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패고 싶어요. 여기 우리 반, 그러니까 기본을 했던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어쨌든 수투까지 했던 저 전체 친구들에서 조금 또 그래도 수투 심화까지 했던 친구들이랑 뭐 기본까지 한 친구들이랑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그래도 최대한 비슷한 과정을 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아마 묻게 될 거고요. 준이랑 저는 좀 최대한 피해죠. 그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쌤한테 원장쌤한테 원장쌤한테 어필해요. 건의해 제 단살이시니요. 뭐라는 거야?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네. 그래서 아니거든. 수업 시간 안에 오답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다 하면 그냥 클리닉은 쉬게 해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고쳐오고 숙제 해오고 해야겠죠. 미적쌤은 뭐예요? 미적쌤은 비밀이지로. 그것도 약간 선택 다 나와 있잖아요. 아니 미적쌤은 왜 서킷 블로그 있던데? 수상화가 서다니었어. 다인쌤이 일단 정규반 가져가실 거고요 하나. 어우. 안 적어요? 다인쌤과 되게 다른 느낌인데? 다인쌤 쌤 그러면 그러면은 결론은 이제 박태는 저희랑 다른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꼭 집어말해? 저희 반은 리모컨이 다른 거. 맞잖아. 아니야 어떻게 바꿔? 이거 캐리어인데? 우리 엄마가 아쉽게도 써볼까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자꾸 앞에서 깐족대요. 바로 빙빵. 어머 이거 뭐야? 아무튼 그래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런 말 할 때마다 축방 날리고 싶어. 그래서 뭐 도저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등을 앞두고 있어서 요 시기에 왜요 쌤? 아무튼 고등을 앞두고 있어서 요 시기에 조금 알차게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가능한 거기 친구들에 들어가. 대해서는 주 3일 체제로 이렇게 수요일 수업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안 돼. 도저히 뭐 다른 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되는 친구들은 어쨌든 기본 정규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게. 저희 엄마가 막 아무 그 말이 없었어요. 아니요.
이 미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걸 해놨을 때 경쟁력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러면 조금 고민해보신다. 근데 엄마는 약간 소품이 없는 거. 엄마 참. 아니 좀 바쁘신 것 엄마 같았어 참. 사실은. 그때 밖에서 옆에도 누구 계신 것 같았고 아마 그래서 일단 들으시고 엄마 이모랑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뭐 옆에서 이렇게 뭐를 의견을 자꾸 물으시고 하시는 것 같았어. 그럴 수 있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중3은 여기부터 해요. 중3은 여기부터 하면 보통 20일을 시험 보는 학교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면 내신이 6회차 나오고 직보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은재가 언제랬지? 그 다음 주라 그랬지? 네. 은재는. 그러면 은재는 평소대로 거기서 아마 좀 조절이 될 거고. 어쨌든. 우리 3교시, 2교시, 2교시, 2교시. 준혁이도 한 주 늦잖아. 그쵸? 누가 주는 직본 때 영어가 쓸 수요일, 내신 그 첫날이 내신 그거. 내신 그거 대회 음악 체육이 직본 때 슬쩍 맡겨놨어요. 안 되지! 몇 가지 질문만 안 되지! 이 자식 날먹. 안 되지! 그럼 얘 날먹. 안 되지. 아무튼 그래요. 내신하면 이제 이준이랑 존나 써야 돼. 첫째 날이 왜냐면 우리 둘다 목요일 국어랑 때문에 음악이랑 어쩔 수 그래서 모금 담당쌤이 너무 수고스러워. 쌤 아니에요? 모으는 거? 야, 모금 매번 누구예요? 바뀌죠. 목동. 원래 아니, 감기 그거는 있어서 내신은 그때 다 때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서 아직 담임 배정이 없죠. 내신 담임은 직전에 나와요, 그냥. 정말로 그냥 랜덤 같은. 선생님 이렇게 빡세. 아, 내신 안 하고 와? 목표면 남아야 요번에 내신 안 하면은 조금 목동. 너무 범위도 넓고 혼자 하긴 좀 빡세죠. 괜찮아. 난 고척 중이야. 아주 좋습니다. 아니 영수랑 얘나랑. 싹 그냥 여기 와서 하는 시간에만 공부 싹 한다 생각하고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아 근데 저 이번에 음악이랑 한사 봐서 시간이 없어요. 우리 쌤한다고. 고구마깡, 감자깡. 미술 범위 맞냐고. 자. 목동 안 다니길 너무 잘했다. 그러하여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고요. 이제 공부합시다. 좋아요. 21번. 이번에 먼저 들어가. 이거 재령아 피곤해. 어떡해. 피곤하네. 응, 해보자. 자, 21번 봅시다 이제. 자, 21번도 계속 같은 형태의 문제예요. 어떻게 다른지 근데 볼게요. 21번부터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뭐가 달라지냐면 인테그럴이 두 개가 포함이 돼요. 자, fx가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x 곱하기 0부터 1까지를 적분하는 인테그랄 하나랑 0부터 2까지를 적분하는 인테그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정적분을 하는 윗끝 아래끝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인테그랄은 당연히 다른 값이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적분을 A라고 치환을 할 거고요. 0부터 2까지 하는 이 적분을 B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fx의 식은 4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x를 이렇게 a와 b를 이정계수로 가지는 3차식으로 표현을 하고 나서 a로 놓은 인테그랄에 이 fx의 식을 구체적으로 넣고 계산하고 b라고 놓은 인테그랄에 구체적으로 넣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a는 0부터 1까지 fx를 적분. 그럼 fx의 식이 이거니까 4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의 dx 하시면 예쁘게 지금 보면 딱 적분하기 좋게 개수들을 일부러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분수계산 지저분하게 나오지 않게. 그래서 해보시면 x의 4제곱,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ax 제곱 플러스 bx 해서 0부터 1까지면 숫자 계산도 쉽죠. 1 넣으면 숫자 계산 해가지고 1, 1, ab
a 플러스 b 플러스 2 되고 어차피 0 넣으면 0이니까 얘가 a다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a다. 그쵸. 그러면 그냥 나오네요. 그쵸? 양쪽에서 a를 지우면 b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그러면 두 번째 인테그랄은 0부터 2까지 b는 0부터 2까지 똑같은 함수 세제곱 3x제곱 2ax 플러스 b의 dx다. 그러면 동일한 적분이고 윗끝 아래끝만 바뀐 거니까 똑같이 적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에 0부터 2까지 해서 넣고 계산하시면 16, 8, 4a, 2b인데 중요한 건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아니까 마이너스 2는 요거 하면 마이너스 4, 20 플러스 4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22, 2분의 11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사실 문제는 1부터 2까지를 정적분 했을 때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한 b와 a는 하나는 0부터 1까지고 하나는 0부터 2까지네. 그럼 1부터 2까지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0부터 2까지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되죠. 될 거예요. 시끄러.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1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럼 2분의 7 와. 이렇게 나오겠죠. 뒤에 문제들은 계속 같은 유형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 번씩 보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지.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뭘 하다가 보면서 점차 일단은 적분을 해야 하니까 이 적분을 하는 인테그랄 안에 있는 함수의 식을 구체적으로 찾아주는 거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식이 여기 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정적분을 하면 어쨌든 상수로 결과가 계산된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인테그랄들을 상수로 미지수로 미정계수로 바꿔주고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걔를 직접 넣어가면서 정적분은 어차피 구체적인 수를 넣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죠? 숫자 계산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성질을 이용한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유형들은 조금은 그 유형에 따른 문제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좀 익숙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22번도 볼게요. f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t에 ft dt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푸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정적분을 하고자 하는 기준 문자는 뭐예요? D 뒤에 있는 문자가 t죠, t. 네. 그러니까 인테그랄 안에 적분하는 대상이 t에 관해서 되어 있는 건 적분이 되는데 아닌 건 그냥 상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인테그랄 안을 보시면 이거 t에 대한 문자로 되어 있고 얘도 t인데 얘는 x죠. 그죠? 그러면 이 적분이 보기에 얘는 문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냥 상수나 마찬가지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상수와 그 다음에 적분 대상인 t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인테그랄 밖으로 빼놓고 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요 ft를 분배를 해요. 요렇게 분배를. 그러면 마이너스 1에 1부터 x제곱 ft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를 꺼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부터 tft 이렇게 되겠죠. 여기 dt 이렇게. 그리고 이 x제곱은 t를 기준으로 하는 적분에선 상수니까 다시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x제곱도 이렇게 상수항으로 밖으로 빼시면 fx는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분리되는 인테그랄로 표현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정적분 인테그랄 두 개가 서로 다른 인테그랄 두 개가 있으면 방금 앞에서 한 것처럼 어쨌든 정적분의 결과는 상수가 될 테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함수를 정적분을 a로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어디 있어요? 아 마이너스 여기 붙였구나. 여기 마이너스 있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뒤에 있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인테그랄은 정적분은 b로 치환을 해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ax제곱 내림차순으로 써볼게요. 상수 마이너스 b, 상수 플러스 1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비록 미정계수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다항식의 형태로 fx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으면 이제 얘를 여기 정적분식에 넣어서 실제 정적분을 해서 필요한 값을 구하시면 돼요. 자, a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x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의 dt 이렇게 되죠. 자, 해볼까요? 이거 해보시면 네, 해봅시다. 3분의 ax 이거 사실은 자,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함수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 기함수? 기. 땡! 오, 그렇죠. 우함수예요. 왜냐면 보시면 x의 2차고 얘네 나머지 다 상수니까 2차와 0차로 되어 있는 짝수, 차수로만 되어 있는 애들이죠? 네. 그래서 얘는 우함수예요. 우함수는 어디 대칭? y축. 그렇지. y축 대칭. 그래서 마침 범위가 0을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되는 범위잖아요. 네. y축을 기준으로 1까지랑 y축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까지랑 정확히 대칭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는 0부터 1까지의 적분을 그냥 2배 하는 것과 같다. 선생님 기함수가 원점 대칭, 그렇지. 그래서 ax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x를 0부터 t군요. 이게 t죠, t. 여기 사실 t인데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t로 바꿔서 하면 되죠. 네, t 1. 네, 그래서 t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0부터 1까지 해서 2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2배. 근데 왜 그냥 선생님 여기서 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요. 여기 한쪽 끝이 0이면 계산이 훨씬 편해. 0 넣으면 그냥 다 없어지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3분의 1 AT 세제곱 마이너스 BT 플러스 T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정리해 보시면 T에다가 1 넣으면 되니까 3분의 2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A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죠. 응? 맞아요. 오. 맞아요. 이걸? 여기다 여기 저기 앞에만 못했구나. A 가고. 그러면 3분의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2는 A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거 하나 하시면 되고요. 이거 하나 하시면 되고 우리가 미지수로 놨던 인테그랄이 2개니까 나머지 하나를 또 마저 해결해주면 됩니다. 일단 요거식 하나 구해놓고요. 자, 여기 B라고 놓았던 저 식이 있어요. 자, B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곱하기 A T 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 전개하면 얘는 이제 무슨 함수가 돼요? 그거 기함수. 기함수가 돼요. 그렇지. 기함수는 원점 대칭. 그쵸? 기함수는 원점 대칭.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그러면 3차, 1차로만 되어 있는 기함수가 되고요. 마이너스를 곱해요. 기함수의 원점 대칭이죠. 기함수는 원점 대칭. 자, 그러면 이렇게 대칭되는 범위로 적분해 보면 뭐가 될까요? 무조건 0이 되죠. 네. 네? 왜냐하면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정확히 원점으로부터 이렇게 대칭되는 범위를 그러면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x축과 이루는 넓이도 정확히 같아져요. 대칭되면서 근데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라고 하면 넓이를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적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하게 되면 풀마가 한꺼번에 계산이 되면서 0이 돼서 사라지죠. 그렇죠. 와. 따라서 인테그랄 안을 기함수로 만들고 대칭 범위 적분하면 무조건 0이다. 그걸 써먹는 게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b는 0이다가 나와버려요. 그쵸? 그럼 b를 여기다가 이제 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a 플러스 2는 a다 해서 3을 곱하시면 2a 플러스 6은 3a 해서 a는 6이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fx는 6x제곱 b는 0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기함수의 성질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두 종류의 23번에서는 두 종류의 함수가 주어지고요. 그 함수마다 각각 정적분으로 이렇게 정의되는 상수항이 있는데 그 정적분이 어떻게? 서로를 적분하는 형태로 들어있죠. 그죠? 어쨌거나 구분되는 정적분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숫자를 넣어서 계산하는 정적분은 어차피 그 결과가 상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것도 딴 거 없어요. g를 넣고 1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얘를 a라고 놓자. 또 f를 0부터 1까지 정적분하는 얘를 b라고 놓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fx는 x 플러스 1 플러스 a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 g의 x는 2x-3 플러스 b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정의된 f와 g의 식을 가지고 여기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쵸? 자, 첫 번째 정적분 a는으로 나오는 정적분을 해보시면 0부터 2까지 g 근데 이제 GT라고 했으니까 X로 되어 있는 걸 T로만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2T-3 플러스 B를 이렇게. 그러면 얘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BT가 돼서 0, 2가 되죠. 2를 넣고 계산하시면 4-6 플러스 2B 그래서 A는 이렇게 A, B의 관계식이 하나 생겨요. 하나 생겼으면 일단 킵. 그 다음에 B는 자 우리가 B라고 놓은 정적분은 0부터 1까지 FT 역시 FX를 문자를 T로만 바꾸시면 돼서요. T 플러스 1 플러스 A의 D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at가 0부터 1까지 1 넣으시면 2분의 1 플러스 1 플러스 a가 b다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이런 거 다 했어요. 이 둘을 연립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요식과 요식을 정리해서 연립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연립하시면 A가 마이너스 1, B가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F의 식이 완성되고 G의 식이 완성돼서 답을 고르실 수가 있고 답이 3번이 나오시면 됩니다. 저기 풀이야. 차차차. 왜요? 왜? 자, 24번. 24번 문제랑 이제 다음 문제들을 풀 때 아까 전에 우리가 기함수랑 무함수의 성질을 써서 적분을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성질들을 조금 쓸 거예요. 보실게요. 24번과 그 다음의 문제들은요. 인테그랄, 정적분을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함수를 알려주죠. 그래서 몇 차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문제에서 등장하는 함수를 문제에서 준 정보에 맞게 이렇게 그 구체적인 식의 형태를 써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돼요. gx는 1차 함수라고 했고요. 근데 얘가 1차 함수라고 차수를 고정해 줬기 때문에 1차의 개수는 0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일단 0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범위죠. 이 범위에서 x제곱 ax 플러스 b의 gx 자리에 내가 만들어 놓은 이 1차식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얘를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줄 건데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조금 쉽게 정리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일단 요 2차식 전체를 여기에 한번 곱해주고 또 여기에 한번 곱해줘서 px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렇게 하나 분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에 q를 곱하는 거니까 상수 q는 그냥 밖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q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요렇게 두 개를 일단 분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 앞에서도 여기 전체에 곱해진 p는 상수니까 이렇게 인테그랄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고요. 인테그랄 안에서 이 x들을 분배해 보시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가 되니까 전개해서 쓰시면 이렇게 되겠죠. bx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풀 때는 정적분에서 풀면 되냐? 맞아요. 정적분에서 풀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우함수와 기함수를 하며 했던 간단한 성질들을 적용하면 정적분을 훨씬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뭐냐? 일단은 지금 우리가 풀고 싶은 이 문제의 적분 범위가 0을 기준으로 대칭 범위이기 때문에 우함수와 기함수의 성질을 써먹을 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적분을 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이렇게 항이 있으면 이 항을 일부를 분리했다 합쳤다 하는 건 자유롭잖아요. 적분 인테그랄의 성질상.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함수가 대칭 범위 적분하면 0이 된다 그랬죠? 그럼 기함수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기함수는 어떻게 생겨요? 홀수항으로만 되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홀수항이 되는 얘네들을 분리해서 따로 묶어요. 그리고 2차 항이 되는 얘만 이렇게 따로 두시는 거예요. 이거 전체에 P가 곱해져 있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도 여기는 뭐 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홀수항만 있으면 기함수니까 얘 혼자만 있어도 기함수예요. 그럼 얘를 분리해서 대칭 범위 하면 그냥 0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인테그랄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b 이렇게 짝수 차수인 우함수의 부분과 기함수
홀수 차수만 묶어놓은 기함수 이렇게 해서 곱하기 Q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 기함수를 묶은 이 대칭 범위의 애들은 그냥 0이 돼서 사라져요. 여기서도 홀수 차수만 기함수로 묶은 여기 부분은 그냥 0이 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애들은 P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X제곱 DX 플러스 Q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B의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얘네들은 이제 남은 애들은 우함수니까 대칭 범위에서 반쪽해서 2배 하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P에 0부터 1까지 AX제곱 DX 플러스 2Q에 0부터 1까지 X제곱 플러스 B의 DX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2P 곱하기 3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얘는 3분의 2Q의 X 세제곱 플러스 2Q B의 X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얘가 0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리고 보시면 처음에 이 G가 1차 함수인데 무슨? 모든 1차 함수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PQ의 1차 P가 써놨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벽이 왜 마스크 써. 그래 너 마스크 써. 언제 벗었어 마스크 써. 처음부터 안 쓰고 있어. 뭐 요즘 자꾸 그때 뭐 양정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야죠. 네, 그래도 거기는 음성이래요. 음성이긴 해도 주의하자. 그래서 보시면 모든 1차 함수니까요. P가 0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P와 Q에 뭐가 들어가든 성립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따라서 지금 여기 정리된 이 식에서요. 모든 P, Q에 대해 심하게 부러지는 게 안 나오는 성립해야 돼요. 모든 P, Q에 대해서. 그 중에 이제 P가 0이 되는 경우만 제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P, Q에 대해서 얘가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요. P로 묶이는 항들과 Q로 묶이는 항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X 이거 없어지겠구나. 이거 상수 1 넣어서 계산하니까 그럼 여기다 1 넣어서 이거 없어지고 어차피 여기도 1 넣으니까 이거 1 다 X 다 없어지겠네요. 자, 그래서 이 남은 애들을 P에 대해서 묶었을 때 항등식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름부터 필요 없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Q로 묶으면 되겠네요. Q로 묶으면 3분의 2 플러스 2PQ 이렇게 되는데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항등식 돼야 되니까 A는 0.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렇지. 따라서 A는 0, B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남은 25번, 26번도 같은 기본적인 골자는 같고요. 이제 거기 안에서 문제에서 준 조건에 따라 조금 디테일이 달라지는 형태예요. 해볼까요? 어떻게 알아? 몇번 아니야? 뭐가요? 25번 봅시다. 요번에는 3차 이하의 모든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3차 이하면 일단 가능한 차수 중에 최대 차수인 3차로 fx를 놔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야 문제에서 얘기하는 조건의 최대를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fx는 일단 3차식으로 놓습니다. 세제곱, 제곱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아까는 1차 함수라고 차수를
고정해줬기 때문에 최고차항을 0으로 하지 0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는 3차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해서 최대가 되면 3차까지는 되는 거고 아니면 2차도 1차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각각의 개수에 0이 들어가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즉 3차 이하의 모든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모든 ABCD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죠. 0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제한도 없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보고 풀라고 하는 문제의 좌변을 확인하시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역시 대칭 범위고요. 대칭 범위에 대해서 fx를 적분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fx의 식으로 넣은 얘를 대입해서 해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어떻게 풀면 된다고요? 이렇게 대칭 범위일 때 홀수한끼리 분리하고 짝수한끼리 분리해서 기함수와 우함수의 성질로 풀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ax 세제곱 플러스 cx의 dx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bx 제곱 플러스 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범위에서 기함수는 0이 되고요. 0이 돼버리죠. 우함수 같은 경우는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이 범위에서 반쪽인 0부터 1까지를 2배 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면 2배의 3분의 bx 세제곱 플러스 dx 0부터 1까지 그러면 1 넣어서 계산하시면 3분의 2b 플러스 2d가 된다. 이게 좌변이에요. 그렇죠? 이게 좌변. 이게 좌변이고 자, 우변을 해서 같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이게 25번에 지금 좌변이고요. 우변 확인해 볼게요. 자, 우변은 f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넣고 곱하기 p 하시고요. f에 0 넣고 q 하시고 다시 f에 2분의 1에 p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요. 우리가 fx 여기 잡아놓은 거 여기다가 이거랑 이거 넣은 거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자, 해볼게요. p로 묶어서 f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하고 그 다음에 f에 루트 2분의 1하고 넣은 것을 p로 이렇게 묶을게요. 그리고 0 넣으면 여기 다 0 되니까 그냥 dq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f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넣은 거랑 그냥 루트 2분의 1 넣은 거. 자, 쟤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다항함수를 주어졌을 때 이 다항함수를 홀수항들끼리 묶고 짝수항들끼리 묶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우함수, 기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홀수끼리 묶여있는 부분은 우함수의 성질이 적용되고 기함수의 성질이 짝수함끼리 묶여있는 거는 우함수의 성질이 적용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마침 얘네 두 개가 정확히 원점 대칭인 x값의 반대인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여기에 있는 홀수항에 넣고 계산하면 결과인 y도 부호가 반대로 나올 테니 3차와 1차를 계산한 애들은 풀마가 돼서 사라질 거예요. 그죠? 물론 헷갈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넣어보시면 돼요. 루트 2분의 1을 간단한 k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f에 마이너스 k를 넣은 거고요. 얘는 f에 k를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플화해서 단순화해서 해보시면 그럼 실제로 넣어보시면 f의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ak 세제곱 플러스 b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k 플러스 d 이렇게 되고요.
f의 k만 넣은 것은 ak 세제곱 플러스 bk 제곱 마이 플러스 ck 플러스 d 이렇게 돼서 보세요. 홀수항에 있는 애들은 반대부호에 x값을 넣으니까 y값도 다 반대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하는 순간 얘네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2bk 제곱 플러스 2d가 남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k를 루트 2분의 1이라고 놨으니까 곱하기 2분의 1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우변을 정리한 식은 b 플러스 2d 의 p 플러스 dq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뭐와 같다? 3분의 2b 플러스 2d와 같다. 그러면 애초에 문제에서 a, b, c, d에는 모든 상수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모든 실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식은 b와 d의 모든 실수가 들어가도 성립해야 하는 조는 거예요. 윤영아. 저 아직 안 들었어요. 아직 일어나니 저 안- 고개가 저 안 들었어요. 스윙 하고 있었다고. 저 불기하고 있었어요. 쌤 보셨죠? 네, 여기 기대서 저. 이거는 아니에요. 약간 빼버리고. 아니에요. 쌤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얘를 전개하시면 bp 플러스 그 다음에 2dp dq라서 d로 묶으면 2p 플러스 q의 dq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항이 bd에 대해서 항등식이 돼야 되니까 p는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고요. p는 3분의 2가 되고요. 3분의 2를 여기다 넣고 계산했을 때 얘가 2가 돼야 되니까 3분의 4, 3분의 2. 그럼 Q도 3분의 2예요? 예. 그러네요. 네. 네. 응? 쌤 윤영은 잤죠. 네, 아니, 고개가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아니에요. 이건 좀 거부하기 힘들게 많이 진짜 아니에요. 흔들려가지고. 진짜 아니라고요. 아싸. 아무튼 왜 그러냐. 아무튼 아니야. 자, 연습 문제 다 했네요. 봅시다. 역시 귀여워. 쌤 토요일에 와야 되죠. 아마도 아니, 아마도가 아니라 이거 와야죠. 좀 빠져나가기가. 받았는데 이번에는 와야죠. 맞아요. 야, 너 숙제 못했잖아. 하고 있어. 다할 것 같은데. 자, 봅시다. 쌤, 이런 거. 시간 전까지만 자, 봅시다. 저번에 비 맞았잖아. 얘들아, 지금 보시면요. 집중. 자는 것보다 막 아, 어머! 아, 흉 조절이야. 아, 윤영이한테 빡쳐가지고 그래요. 아. 근데 이번에 수학 숙제 뭐였어요? 자, 합시다. 26번. 근데 거기서 안 건드린다는 말을 못하고. 그럼 왜 공부하고 있어?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좌변은 fx를 일단 수업합시다. fx를 이렇게 합성하고 있고요. 우변에선 해당하는 함수를 이렇게 적분하고 있죠. 여기에 x 세제곱,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다항함수라고 주고 그 다항함수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하면서 같다 라고 주는 문제에서는 뭐부터 정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차수부터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차수부터. 왜냐면 fx를 가지고 좌변과 우변이 함수를 다루는 형태가 다르잖아. 그런데 어쨌든 동일한 fx를 가지고 다루는 거니까 결과상 좌우가 같아져야 되죠. 그러려면 차수가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럴 때는 그래서 fx의 차수 먼저. 그래서 fx를 n차라고 놓아봅시다. n차야. n차. 자,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이 n이 2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보세요. 얘 n차, 최고차항이 n차인 함수를 다시 n차식에 넣어. 그럼 몇 차가 되겠어요? 2n차,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최고차항이 x의 n제곱인데 여기 x에다가 다시 x의 n제곱 이렇게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곱해지겠죠? 그럼 2n차가 아니고 n 제곱차가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x의 n제곱
x의 n제곱 차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건 이제 좌변이고요. 우변 같은 경우는 얘가 n차인데 n차를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오르죠. 맞아요? 하나 오르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우변을 하게 되면 x의 n차를 t의 n차를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 얘가 뭐 계수 이렇게 나오고 t의 n 플러스 1차가 이렇게 초고차항이 될 거란 말이지. 그죠? 그러면 얘는 우변이 돼서요. 좌우를 같게, 근데 이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n제곱과 n 플러스 1이 같다가 되는 n을 찾으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 이렇게 분리할 필요는 없죠. 먼저 임의의 n차라고 놓고 좌변대로의 계산을 했을 때와 우변대로의 했을 때의 차수를 이렇게 비교하셔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같다라고 놓으면 이게 풀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게 n이 무시할 수 없는 값이 될 때는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n이 부피가 생기는 건 아까 처음에 그래서 한 대로 이 이상일 때 이렇게 n이 값이 부피가 생겨서 사라질 수 없는 형태가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냐? 0일 때 또는 1일 때를 따로따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 차수가 1차면 그죠? 차수가 1차면 얘도 1차인데 1차식을 다시 1차에 넣으니까 여기도 1차죠. 그죠? 근데 얘가 1차면 적분을 해서는 2차가 될 거잖아. 그죠? 그러면 안 같은 거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여기 뒤에 2차가 있죠. 개수만 맞추면 얘랑 사라지면서 1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보다 이상의 차수에 대해서는 n 플러스 1을 했을 때 2차보다 무조건 큰 차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얘랑 같이 이렇게 소거되거나 하는 연산이 될 수 없죠. 따라서 우변은 무조건 n 플러스 1이고 좌변은 무조건 n제곱인데 이게 같아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야. 그치? 하지만 얘가 1차가 되거나 했을 때는 이제 얘가 요 있는 x제곱과 계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한번 따로따로 2차보다 더 낮은 차수일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0차일 때는 어떨까? 상수일 때. 자, 그럼 얘가 상수면 이거 좌변은 그냥 상수죠. 네. 그런데 상수를 여기다 넣고 계산하면 이건 1차 나오죠. 그리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좌변은 상수가 되는데 그냥 우변은 2차가 돼요. 같다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같다가 성립하지 않아서 n이 0일 순 없다. 그럼 이제 사실 n이 될 수 있는 건 1차밖에 없죠. 그래서 n이 1차라고 하시면 fx를 구체적으로 1차로 이렇게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좌변을 정리해보면 a의 ax 플러스 b의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a제곱 x 플러스 ab 플러스 b가 좌변에 정리된 식이 되겠고요. 자, 우변을 해볼게요. 우변은 0부터 x까지 이 x를 t로 바꿔서 하시면 되니까 at 플러스 b의 dt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그러면 얘 적분해서 0 나온 건 0이고 x만 바꿔 넣어주시면 되니까 해보시면 이거 굳이 나는 네, 아무튼 해보시면 2분의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같으려면 2차 항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정리해보면 2분의 a 마이너스 1x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3x 플러스 3인데 좌변을 계산한 이 식과 우변을 계산한 이 식이 이제 같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 창이 없어져야 되고 따라서 2분의 a는 1, a는 2다.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상수항을 비교하면 상수항 b는 얼마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넣고 계산해 보시면 네. 그럼 아니다 잘못했다. 쏘리 a를 2에다가 넣고 계산하시면 그러면 2의 제곱 4x 플러스 2b 플러스 b가 되고 얘가 여기다 비교했을 때 b 플러스 3에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b 플러스 3이 4가 돼야 되니까 b는 1이다 이런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f의 식은 2x 플러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f의 1은 1 넣으면 3이다 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끝! 수고했어요. 일단 연습 문제가 끝났고요.